네, 안녕하세요. 오늘 셀피 성형외과의 김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좀 낮은 콧대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좀 큰 맘 먹고 수술을 결심을 하셨지만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냥 유명한 병원에서 가서 제일 높게 세워주세요 라고 말할 생각이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만약에 듣지 않고 수술대에 누우셨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간부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아바타 코라고 하죠. 이런 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실리콘이 아니면 보형물이 비쳐서 재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코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실패가 없이 마치 내 원래 코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을 포함한 동양인들의 특성상 서양인들에 비해서 코뼈 자체가 아무래도 좀 작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끝을 지지해주는 이런 연골들이 약하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유전적인, 해부학적인 구조가 원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낮은 코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얼굴이 훨씬 넓고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사이가 멀어 보이고, 아무래도 콧대가 낮음으로 인해서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옆모습을 봤을 때 이마에서 코, 입술로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밋밋해져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려한 이목구비에 느낌이 안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낮은 콧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보형물을 넣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낮은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쓰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보형물을 쓰냐입니다. 낮은 콧대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첫 번째로 역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뼈와 유사한 촉감입니다. 콧대에 들어갔을 때 모양적으로 가장 이뻐 보이는 보형물이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의 장점 중에 카빙이라는 이런 실리콘을 깎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모양을 정말 정교하게 만들기가 좋고 확실히 콧대를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에게 무리하게 높은 실리콘을 쓰게 된다면 이런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는 인공진피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제 제품명으로 메가덤, 알로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진피라는 조직은 저희가 여기 피부 보면 표피가 있죠. 이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 조직을 진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보형물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공진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실리콘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이 실리콘을 우리 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 주변에 이제 피막이라는 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진피는 말 그대로 이제 피부에 있는 진피 조직이라서 인체에 넣게 되면 약간 우리 몸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추후에 염증이라든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실리콘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인공진피를 사용하는 부분도 최근에는 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우선 이제 인공진피 같은 경우는 모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리콘에 비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같은 경우는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일부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 경과를 저희가 봤을 때 콧대가 조금 낮아지고 흡수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얼굴에 딱 맞는 디자인과 재료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코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일단 콧대가 생기면서 시선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 광대나 볼살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안면 윤곽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지 않았는데도 너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겠죠.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마다 45도 각도만 찾다든지 코가 높아 보이는 각도만 찾던 분들도 이제는 좀 당당하게 코 수술 이후에 정면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고 옆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드라마틱한 변화는 전제 조건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누구는 제니 코처럼 해주세요. 아니면 카리나 코처럼 해주세요. 상담 때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오시고 나는 이런 코 모양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그 환자분의 니즈에 맞춰서 노력하고 수술을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연골의 크기라든지 콧대의 높이, 피부의 두께 등이 정말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한계점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 연예인의 코가 이쁜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의 얼굴형, 뭐 눈매, 입술 이런 얼굴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고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그 코를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코도 될 수 있으니 성형외과 전문의분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낮은 코 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코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이마와 턱끝 라인은 어떤지 이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만의 코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후기만 보고 어디 병원이 잘한다더라, 실리콘이 최고라더라 이런 말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무리한 수술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문의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 수술은 얼굴의 중심을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수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예뻐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피 성형외과의 김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